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목요일 캐프 뉴스입니다. 오늘 주요 뉴스 헬라인 전해드립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LA 곳곳에서 화재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노스 할리우드 지역에서 12건의 화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재학 중인 한 고교에서 학생 4명이 실신했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수업 태도에 화가 난 교사가 학생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학교 전체가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브렌트우드 지역에서 마운틴 라이언이 출몰해 학교가 폐쇄되고 대대적인 수색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할 경우 한러 관계는 파탄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10월 27일 목요일 캐프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꿈을 이루는 것이기에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코로나19 이전에는 모기지를 절대로 미납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모기지를 미납했었다면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주택을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납금을 만회하도록 구제금을 대출기관에 직접 지불합니다. 수수료도 없고 되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camortgagerelief.org. 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어제 한인타운 올림픽가에서 발생한 폐업한 한인 주점 화재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어젯밤에도 다운타운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노스 할리우드에서는 무려 12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LA 지역 곳곳에서 화재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노스 할리우드 지역에서 12건의 화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그리스 식당 건물이 전소됐고 한인 업소들이 밀집해 있는 다운타운 의류상가 인근에서도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노스 할리우드 그리스 식당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건물이 전소됐습니다. 어제 오전 6시 40분경 6200 로렐 캐년 블러바드에 위치한 그리스 식당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 100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건물은 모두 타버렸습니다. 이 식당은 그리스 출신 이민 1세대 가족이 수십 년째 운영하던 곳이었습니다. 또 노스 할리우드 지역에서는 쓰레기통에서 발생한 작은 화재부터 시작해 얌남 도너츠샵, 자동차, 창고 등에서 크고 작은 화재 12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방화 용의자 1명을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또 다운타운 의류상가 인근에서도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LA 소방국은 어제 저녁 오후 7시 30분경 200 사우스 로스앤젤레스 스트릿에 위치한 3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135명의 소방관을 투입해 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이 건물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조기 진화가 가능했습니다. 소방국은 최근 밤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노숙자들의 방화로 인한 화재가 빈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재학 중인 고교에서 어제 학생 4명이 약물 중독 증상으로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학교 내 마약성 약물 문제가 도를 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 학생들도 많이 재학 중인 카노가 파크 하이스쿨에서 학생 4명이 거의 동시에 실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쓰러진 학생 4명 모두 약물 과다 복용 때문인 것으로 보여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40분경 이 학교 학생 4명이 쓰러져 구급차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긴급 출동한 응급팀은 쓰러진 학생 4명 중 3명은 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했으며 나머지 1명은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학생들도 약물 과다 복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의 연말을 맞아 펜타닐 등 불법 약물과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학교에 마약성 약물을 유통하는 업자들 색채에 나섰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한 한인 학부모는 중학교 화장실에서도 공공연하게 약물이 거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아들이 카누가 파크에 다니고 있어 약물 문제가 크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 전국 학교들에서도 마약성 약물 펜타닐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지만 당국은 속도 무채기 상태입니다. LA의 경우 학교와 도서관 등의 약물 해독제를 비치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약물 확산을 먹는 뾰족한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플라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오후 오렌지 카운티 한 고등학교에서는 한 교사가 학생들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해 학생들이 대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알리소 비에호의 알리소 느구엘
고교에서 어제 오후 임시 교사인 69세 제임스 세터홈이 학생들을 위협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 도중 화장실 사용 등을 이유로 너무 자주 교실을 떠나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 교사는 학생들에게 나는 너무 화가 나 너희들을 죽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트홈이 학생들을 협박한 사실은 학생들을 통해 교육부에 보고됐고 카피스트라노 교육부는 학교 측에 학생들을 대피시키라는 지시를 해 학생들이 수업 도중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학교에서 너무 자주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발생하는 해프닝인 것 같습니다. 네, 할리우드 블루바드 거리에 최근 나무로 지은 작은 집이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바닥에 바퀴가 달린 이 집은 한 노숙자가 지은 집입니다. 폭스 뉴스에 따르면 텐트에 살다 텐트 철거 지시에 좌절한 큐라는 남성 노숙자가 지어 살고 있다고 합니다. 폭스 뉴스 측이 큐에게 집 내부 투어를 요청했지만 청소가 안 되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큐는 시에서 임시 쉘터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합니다. 큐는 얼마 전 경찰로부터 이 임시 목조 주택 이동 명령을 받았으며 오늘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브렌트우드 지역에서는 마운틴 라이언이 거리에 출몰해 경찰과 야생동물 관리국 요원들이 나서 대대적인 수색을 벌이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마운틴 라이언이 출몰한 곳이 학교 인근이어서 브렌트우드 사이언스 매그넷 스쿨이 폐쇄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경 브렌트우드 그레트나 그린웨이와 샌비센테 블루버드 인근 지역에서 마운틴 라이언을 목격했다는 주민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과 동물보호국 요원들은 브렌트우드 컨트리클럽 수풀 지역을 차단하고 수색을 벌였지만 아직 붙잡았다는 소식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네,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다저스 없이. 다저스는 111승을 하고도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고 샌디에고 파드레스도 김하성 선수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중도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좋은 성적을 내면서 월드 시리즈 우승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로 필리스의 우승을 걱정하고 있는지 제니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이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우승 도전에 나선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월드시리즈 우승 가능성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필라델피아가 우승할까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월드시리즈 재패하면 경제 위기가 대비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필라델피아 야구팀은 우승할 때마다 경제 위기가 발생했다며 지갑을 꽉 잡고 있으라고 조언했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우승할 때마다 경제 위기가 발생했으니 올해만이 필라델피아가 우승할 경우 우려하고 있는 미국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징크스일 셈입니다. 1929년 당시 필라델피아 애슬레틱스가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는 직후인 1929년 10월 뉴욕 증시가 대폭락하는 검은 월요일 사태가 벌어졌고 다음해인 1930년 대연 환기 미국 경제를 덮쳤습니다. 필리스가 1980년 첫 우승을 차지하자 1980년대 초 경기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경기 침체는 필리스가 월드시리즈에서 패배 준우승에 머물러 1983년대에 끝났습니다. 세 번의 전과에 있는 필라델피아가 야구팀은 40년 만에 최악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있는 올해 가을 또다시 월드시리즈에 진출할 것은 묘한 우연일 수도 있는 시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우승과 경기 위기 사이의 관계는 근거가 전혀 없는 이론이지만 가뜩이나 경기 침체 공포와 주가 하락에 짓눌러 투자자와 스포츠 팬들 사이에서는 우스갯소리 이상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입니다. 카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공개 석상에서 한국을 향해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 한국과의 관계는 파탄이 날 것이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제플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한국에 강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기로 결정한다면 한러 관계는 파탄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7일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러시아 전문가 모임인 발다이 클럽 회의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기로 결정했음을 알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의 관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러 관계는 아직 양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만약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재개한다면 한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느냐고 부연했습니다. 그간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군수물자와 의료물자, 인도적 지원 등을 제공했지만 살상무기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은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핵무기 사용의 위험이 있다면서 세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위험한 10년을 맞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선동하고 세계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위험하고 피비린내 나는 게임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서방이 세계 정세를 완전히 지배하던 역사적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는 역사 경계에 서 있다면서 앞으로는 가장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으며 향후 10년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중요한 10년일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화재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겠습니다. 10월 27일 목요일 캡펀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